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슬기은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오니 아주 예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한다고 워크숍을 가는데 저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날이 왔어요.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평수 큰 민박집 하나 예약해서 방 2개에 남자 여자 들어가면 딱 괜찮은 인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되는 인원이 워크숍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라서 회사에서도 힘든데 워크숍 가면 잔심부름뿐 아니라 모든 걸 제가 거의 담당해야 될 게 뻔해서 벌써 고생길이 열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 상사들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해야 되니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 즐겁게 놀다 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아시는 분이 운수업을 하셔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워크숍 장소로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버스에 한가득 있던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윗사람들은 아주 편히 자기 짐도 하나 안 들고 숙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밑에 직원들은 낑낑대며 짐들을 옮겼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짐이 아주 많아서 옮기느라 벌써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 그래도 놀러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민박집 자체도 시골스러운 분위기에 정겹고 조용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홀로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술판을 벌렸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신나서 술판을 벌리더라고요. 물론
윗사람들만 아주 신이 났죠. 밑에 직원들은 와, 벌써부터 포마신다고?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사가지고 온 재료들로 간단하게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요. 저쪽 방에 계속 상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첫날 마시려고 준비한 술을 모두 먹었어요. 진짜 이날만을 위해 작정한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뭐야, 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현아, 뭐하냐? 술 사와야지. 네? 아, 네, 제가 얼른 가서 사오겠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인다고 저녁에 먹을 술만 일단 사왔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다 먹어가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막내의 서러움이죠 뭐. 저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슈퍼는 어디쯤 있어요? 요 앞쪽으로 쭉 걸어서 가면 되는데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나올 텐데 여기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한번 가봐야죠 뭐.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가. 어차피 나도 내일 창거리 사러 슈퍼 가야 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주머니는 후레쉬 2개를 들고 나오셔서 저랑 함께 슈퍼를 가주셨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금방 날이 어두워져서 혼자 왔으면 무서울 뻔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각은 올해 몇 살인가? 저 올해 27입니다. 여자친구는 있나?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저런, 그럼 밤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네? 아,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놀러온 총각들 외로움 여럿 달래줬는데 자네도 생각 있으면 내 방으로 건너와. 나 못 잊어서 민박집 놀러오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아, 네.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금방 슈퍼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방 어딘지 알제? 실컷 놀고 건너와. 네, 들어가세요. 저는 저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환장을 했는지 술 사온 저를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또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다들 뻗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바깥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조용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술도 좀 깨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봤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주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왔어? 아, 저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들어와봐. 저는 아주머니 말에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외롭지? 어때? 내가 외로움 좀 풀어줘 볼까? 어떡해요? 나한테 맡겨. 아주머니는 아주 섹시한 웃음을 짓고는 저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저를 뜨겁게 해줬어요. 아주머니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못 잊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손짓과 몸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 오고 싶으면 또 와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다시 저희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숙취에 괴로워했고
여직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아주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해장을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로 나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즐길 거리를 즐겼어요. 다시 저녁쯤 들어와서 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또 다들 술을 마셨고 첫날보다 다들 빨리 취해서 뻗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술병을 내려놓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켜져 있던 아주머니 방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잠이 들었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는 저희 과장님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한참을 둘의 소리를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남인데 어쩌다 아주머니에게 걸린 건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갈 준비를 하는데 과장님 얼굴을 차마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의 눈은 아주머니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혼자서라도 또 놀러 오겠네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잘들 가라며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잘 가라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한 자존심, 질투심 그런 게 느껴졌어요. 분명 그 전날에는 나랑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과장님이랑도 그러다니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랑 함께했던 그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놀러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할까요? 벌써 워크숍을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직 민박집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맘 편히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아주 좋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엄마인데 자기는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할 거는 다 했으니 힘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단을 맞춰주며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취하게 해서 먼저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네요. 많이 드세요. 부자 사이가 보기 좋네.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치 여보? 그럼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잖아. 내가 여자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기분 좋다. 마시자 마셔. 아버지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새엄마를 뒤에서 안아버렸습니다. 미선씨, 저 미선씨 좋아해요. 아버지 여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선씨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자제가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좋지 않으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스킨십해도 가만히 받아주던 게 미선 씨도 저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져 봐요. 어차피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늙은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요? 미선 씨 같이 이쁜 사람이 왜 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이에요?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 것도 못 해줄걸요? 저는 손으로 새엄마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약간의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고 새엄마에게 키스를 했어요. 새엄마도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엄마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남자는 다르네.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새엄마랑은 아버지 모르게 은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 터치하고 키스를 했고 식탁 밑으로 새엄마도 발장난을 치고 즐기더군요.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늦게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즐겼어요. 저는 새엄마랑 뜨거운 밤을 지내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게 유도해서 녹음을 했어요. 미선 씨,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은 무슨? 돈 많으니까 붙은 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를 사랑하겠어? 아버지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요? 말해 뭐해. 당연히 우리 정태지. 너무 좋아, 정태야. 내가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새엄마랑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녹음해놓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제대로 된 폭탄을 안겨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새엄마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독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위해 함께 살면서 숨막히는 그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가게 세내고 알바들 주고 나면 제가 가져가는 거라고는 300 간신히 넘었는데 이마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접고 배달 기사를 시작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며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왔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 다니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가게도 가까이 있어 콜을 잡았습니다. 요즘 매번 새벽 2시까지 뛰다 집에 들어가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무튼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있더라고요. 보통 문이 열려있던 적은 없어서 무슨 상황이지 싶었습니다. 벨을 눌러야 되나? 아니면 문을 열어놨으니 조용히 음식을 안에 넣어놓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열린 문을 열고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무섭기도 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 배달이요? 안쪽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한참 뜨거워진 커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배달이요! 뭐야, 문 안 닫았어? 어머, 문이 왜 열려 있었지? 그러더니 여자가 가운만 걸친 채 나오더라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28,000원입니다. 잘 봤어요? 조금 더 보고 천천히 계산해도 괜찮았는데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녀가 카드를 내밀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신지. 모르는 척 하시긴. 쳐다보고 있던 거 다 봤는데.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봐요. 그때는 좀 더 즐겨도 돼요. 잘 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 여자는 일부러 문을 열어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런 걸 즐기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크게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을 했거든요. 자꾸 그 상황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 배달을 마지막으로 퇴근하기로 하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콜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때 거기는 아닐까 더 집중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몇 번 그때 그 장소와 동일한 곳으로 배달이 떠 잡아서 가보긴 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닌 걸 확인하고 실망하며 아쉬워하는 제 모습을 보니 굉장히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그때 그 광경을 봤다면 다들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가운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볼륨감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안겨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휴무였는데 친구놈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며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냐고 믿지를 않더라고요. 안 믿어주니까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콜 잡으며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빌라에 가는 배달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고 살짝 열려져 있는 문을 보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인가 싶은 마음에 저는 발소리를 낮추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음식은 문 옆에 살짝 놔두고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거실 쪽에 있는 거울로 살짝 소파 위에 사람들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거울로 비친 얼굴을 보니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정신 나간 여자가 맞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금 더 거울을 지켜보다가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때와는 다른 남자였어요. 허둥대는 남자를 보고 그 여자는 자기가 나간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까지 오는 긴 티셔츠를 하나 걸친 채 나왔어요. 또 보네요? 우리가 운명인가? 오늘은 꽤 오래 보던데. 좋았어요? 보긴요. 그냥 당황해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2만 원입니다. 그녀는 카드와 함께 명함을 주더라고요. 연락해요.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함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에 빠졌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 되는 건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색다른 그녀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런 여자를 처음 봐서 그런지 되게 가슴이 뛰며 설레었어요. 명함을 받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